자 이제 슬슬 결승전 결승전은 아직이죠. 예, 3, 4위전은 끝나고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월드컵인데 원래 이제 여름쯤에 있다 보니까 월드컵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 아주 활발하죠. 맞아요. 시즌 시작 전에 여름 이적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때 뭔가 선수들이 막 핫한 스타들 나오고 예전에 막 하메스 하메스 그렇지. 예, 핫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라고 해야 될까 이제 겨울에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여름이 아니라 겨울 이적 시장에 뭔가 이제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수가 있는데 월드컵에서 좀 활약을 펼친 선수들 중에서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선수들이 좀 몇 있거든요. 그 선수들은 예. 보통 이제 월드컵 스타라고 지칭을 하죠. 근데 그 여름에 열린 월드컵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이 활발했듯이 겨울 이적 시장도 여름만큼 활발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겨울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지? 다들 아끼죠. 시즌 중이다 보니까 네. 적응이나 그래. 여러 가지 빅 사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적고. 그러니까 맞아요. 데리고 선수를 데리고는 구단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거고 맞아요. 가는 선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내가 훈련 같은 거를 완벽하게 선수들이랑 호흡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 몇몇 선수들은 그래도 월드컵 버프를 받음으로써 예. 1월에 팀을 옮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게 스카이 스포츠의 이번 기사의 논조더라고요.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말한 이 겨울 이적 시장의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현지 시각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오전 8시 정도가 될 겁니다. 시차를 2월 1일 봤을 때. 한 오전 8시 정도.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게 2월 1일 제가 2월 1일이 넘어가던 새벽에 예. 캐롤이요? 아니요 잠을 자려다가 토레스가 헬기를 타고 런던에 간다는 걸 듣고 맞아. 그래서 그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 헬기 뒤에 어디 가냐 막 엔딩 이랬었거든. 네, 맞아. 그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는 1월에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월드컵 스타들이 누가 있는지 딱 프리미어리그만 기준으로 지금 어느 팀과 링크가 나고 있는지 어떤 선수가 핫한지 이거를 좀 정리해봤어요. 결론적으로 이 선수들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상이 좋은 선수들이 당연히 맞아요.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당연히 그만큼 링크가 더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원래 이 링크가 진하게든 옅게든 좀 있긴 있는 선수들이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예. 네, 빠르게 한번 보죠. 10명이나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드 벨링엄입니다. 근데 주드 벨링엄은 좀 어색하죠. 이 선수 원래 예. 잉글랜드 선수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이든 산초의 경우랑 비슷하죠. 산초도 이제 맨시티 유스에 있었던 적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군 무대는 맨유에 오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안 뛰었었거든요. 벨링엄도 버밍엄 시티를 뛰었는데 버밍엄 시티는 챔피언십 팀이기 때문에 네.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력이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한 거는 벨링엄이 정말 많았어요. 원래도 보여줬던 그 운동 능력, 어떤 넓은 활동 범위, 판단 속도, 긴 다리를 통한 볼 운반과 볼 다루는 스킬, 하프 스페이스를 터는 움직임. 벨링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 공격이 좌우 균형을 더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핸더슨이랑 나올 때는 오히려 벨링엄이 또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의 수적 우위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또 사우스게이트가 의도하는 왼쪽의 수적 우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중앙 3미들 형태가 이제 벨링엄, 데클란 라이스 여기에 오른쪽에 조던 핸더슨 이 네. 구도였는데 저는 일단 라이스랑 벨링엄 쪽 조합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중원의 본체는 벨링엄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번 월드컵 활약상이 좋았어요. 진짜 기능을 잘했어요. 지금 이제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서는 이 선수는 이제 현재 유럽의 어느 팀에 가도 선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 맞아. 라는 문구까지 하나 더 넣어놨고요. 링크가 나는 팀은 지금 리버풀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사 아닙니까? 행복사죠. 근데 오면 아니요. 행복사 아니에요? 오면 행복사죠. 네. 근데 아직 오기 몰라. 전까지 애간장만 태우고 있어요. 이러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요즘에는 리버풀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이전에는 홀란과의 어떤 인연 때문인지 맨시티 얘기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링엄과 관련된 프리미어리그 팀들과의 링크는 꼭 리버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외의 구단들까지 계속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 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조던 핸더슨이 이제 한 팬에게 벨링엄이 도르트문트를 떠난다면 레알 마드리드에 가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프리미어리가 좀 유력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카이 스포츠는 좀 프리미어리그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내용의 이제 근거로 이 영상을 담기도 했고요. 네. 다음 선수 네덜란드의 코디 가포입니다. 네. 네, 학포라고도 하죠. 코디 가포의 경우는 에인토번에서 정말 한 경기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거의 달성하는 듯한 엄청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는데 소속팀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축에 속합니다. 일단 뭐 세네갈과의 조별리그 1차전부터 이제 코디 가포가 결승골을 넣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스탯을 꽤 꾸준하게 많이 쌓았죠. 3경기 연속 득점에 이 선수가 속도가 워낙 빠르고 침투 능력이 좋아서 그리고 슈팅할 때 양발을 다 활용해요. 한 방이 있는 선수라는 걸 분명히 좀 보여줬고 걱정할 점은 소속팀에서의 모습을 보면 온더볼은 약간 기복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입하려는 팀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링크라는 팀은 맨유. 맨유는 사실 이제 안토니 이적
되고 나서 네. 또 이제 갑자기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팬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일찍이 이적 시장 때 여름 이적 시장 때 링크가 났던 팀이 사우스햄튼이었어요. 공격수 보강할 때 코디 가포 영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는데 리즈 유나이티드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각포가 워낙 좋은 활약을 하고 월드컵 활약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네. 아무래도 순위권이 더 높은 즉 맨유 링크가 보다 더 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말미 때는 맨유하고 더 링크가 진하게 나기도 네. 했었죠. 결국 불봐야 됐는데 이번에는 옮기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이제 유벤투스의 아드렉 라비오. 라비오는 사실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도 유벤투스에서 그러니까 알레그리 유벤투스가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그래도 좀 누가 잘하냐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라비오 폼이 괜찮았거든요. 유베에서 마이미의 폼이 괜찮았어요. 네. 그게 그대로 좀 이어지게 됐고 지금 뭐 포그바 캉테가 빠져 있는데 라비오 추아메니가 워낙 좋은 활약을 해서 프랑스가 어느덧 결승까지 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한 것 폼이 오른 상황에서의 능력. 전진성. 라비오는 어떻게든 볼을 앞으로 전진시켜줄 줄 알아요. 그 능력이 저는 가장 헤드골도 있었어 이번. 네, 돋보이는 것 같아요. 볼을 굴리는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다. 링크라는 팀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링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서는 호나이두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나이두가 떠나고 주급 지출에 약간 여유가 생긴 맨유가 1월부터 라비오의 협상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라비오가 내년 여름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돈 받고 지금이 팔려면 파는 시기지. 네, 1월이 적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맨유도 우리 라비오 필요하니까 돈 좀 줄게 라는 방식으로 유벤투스와 어떤 연을 좀 맺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지금 스카이 스포츠 보도의 논조였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미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정말 돋보이는 선수였어요. 발렌시아의 유누스 무사. 이강인이랑도 같이 뛴 적이 있었고. 맞아요. 이번에 그 잉글랜드하고 경기 때 굉장히 좀 노잼이라고 얘기 많이 했던. 근데 그 경기 잘 보면 이제 무사가 벨링엄을 되게 잘 막았어요. 벨링엄이 유일하게 틀어막혔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한 거는 19살에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위치, 속도, 경합, 운반. 특히 전에는 이제 볼을 운반할 때 발렌시아에서는 볼을 좀 끄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미국 대표팀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볼 처리나 패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약간 됐더라고요. 팀 성향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키패스나 슈팅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링크라는 팀들을 보니까 미국 매체 NBC에서는 아스날, 리버풀, 첼시가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런던 팀들.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무사 가족이 지금 뉴욕에서 런던으로 이사를 와 있대요. 그래서 가족을 따라간다면 런던 팀의 이적을 무사가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그리고 합니다. 뭐 어쨌든 미국 선수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도 그냥 어휴, 완벽하게 소통할 거고. 뭐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는 뭐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런던이면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어요. 네. 리버풀 가지 않으면. 리버풀은 그렇죠. 아니면 억양이 스코틀랜드. 세잖아.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같은 데. 거긴 좀 억양이 세거든요. 뭐 네. 이런 우스갯소리 좀 해봤고 다음은 이제 파우토레스인데 파우토레스에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통해서 증명하기 좀 애매해요. 증명한 게 없습니다. 파워토레스는 이번 월드컵에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이 로드리를 내렸었잖아요. 네. 저는 이거부터가 그만큼 파우토레스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파우토레스가 단점이 좀 명확하잖아요. 네, 공중볼, 네. 뭐 반응 속도가 좀 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왼발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점이지만 패스 정확도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금 기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우는 뭐 맨유 링크도 있었고 토트넘 링크도 되게 좀 나긴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오면은 네. 난 자꾸 파우토레스 보면은 린델레프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불안불안함이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유가 그 월드컵 활약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고요. 아스톤빌라 에메리 감독이잖아요.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메트로 신문이 에메리 감독이 옛제자 파우토레스를 지금 데려오고 싶어한다. 그래서 지금 아스톤빌라 링크를 좀 띄운 상황이 됐더라고요. 공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살짝 보고 가는 수식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모른다 정도가 되겠고요. 네. 진짜 주가를 올린 선수 모로코의 소피앙 암라바트가 있습니다. 뭐 3, 4위전 때 또 사실 뭐 팀은 지긴 했습니다만 소피앙 암라바트는 모든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잘했다라고 보고 진짜 잘했죠. 쉽지 않은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역할, 수비 커버하는 역할. 암라바트는 모로코의 돌풍 중심이었다. 볼도 네. 잘 지켜내고 맞아. 배급할 때 보면 암라바트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전 이 선수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체력입니다. 맞아요. 진짜 웬만하면 안 지치고 계속 뽀른발을 하더라고요. 이제 4강 후반 막판에 이제 좀 지친 기색이 있긴 했죠. 그거는 인간의 한계이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고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암라바트가 측면 커버 나갈 때도 되게 역량을 맞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정말 좋은 미드필더라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소속팀에서는 이런 폼이 좀 꾸준하지 않아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피오렌티나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나오더라도 이게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과연 모로코 대표팀에서 이 활약이 약간 동기부여가 바짝 올라있는 상황에서 버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리가 항상 월드컵 스타를 얘기할 때마다 그치, 주의를 그치. 기울여 드듯이 네. 암라바트에게도 일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초와 같은 애들 있어요. 맞아요. 예. 링크라는 팀은 리버풀이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 스포츠의 이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478억 원, 3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일단 매겨진다고 하고요. 만약에 리버풀이 벨링엄에 이어서 암라바트까지 영입한다면 기존 미드필더 체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세대 있겠죠. 교체가 이제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선수를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요스코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은 가도 뭐 어디는 뭐 여름이 됐든 언제가 네. 됐든 가긴 갈 것 같은데. 엄청나죠. 근데 라이프치히의 입장이 어떨지도 들여다봐야 네. 돼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증명하고 뭐 다 보여줬습니다. 네. 롱 아니 뭐 패스 빠지는 게 정말 없어요. 진짜 어. 패스 뭐 마스크 쓰고 있는데 시야도 좋았고 시야 좋아, 맞아. 피지컬 좋으니까 경합되죠. 그리고 골도 넣었어. 맞아요. 이번에 세트피스 때 넣었던 골 맞아요.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 그 메시에게 흔들렸던 그거는- 장면이 인상 깊어서 그렇지. 그게 사실 스코어 차이 생각해야 되고 상대가 메시인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난 그거 그바르디오 할 거 다 했다고 맞아요. 봐요. 그냥 발을 쓸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었다. 음. 그런 어떤 표현이 맞는 것 같고 링크라는 팀은 지금 맨유, 맨시티, 첼시 뭐 이외에도 정말 빅클럽은 뭐 다 나지. 웬만한 뭐. 팀은 다양하게 우리가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만 다루지만 이외 빅클럽들도 다양하게 뜹니다. 하지만 스카이 독일에 따르면 라이프치히는 그바르디오를 팔 생각이 없대요. 이것도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네. 네. 왜냐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네. 언젠가는 팔릴 수도 있겠죠. 내가 봤을 때 지금 동나이 때 최고야. 어. 그바르디올은. 근데 나이 때뿐만 아니라 그 나는 윗선 솔직히 그래, 그냥 어. 주요 센터 20대 얘기야. 중반까지 왼발인 거 생각하면은 이 선수보다 잘하는 이 선수보다 미래가 창창한 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데려오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공을 맞아요, 들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라이프치히 당연히 높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벤피카의 엔소 페르난데스입니다. 또 이제 포르투갈 리그 출신들이 빅리그로 넘어오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이렇게 월드컵에서 또 증명을 해버리면 사실 이게 링크가 없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맞아요. 아르헨티나의 그 경기력을 개선되게끔 만든 첫 번째 신호탄이 또 엔소 페르난데스였죠. 뭐 훌리안 알바레스가 더 이전이긴 네. 하겠지만 엔소 페르난데스의 그런 어떤 중원의 볼 순환 능력, 멕시코전에 넣어준 중거리 슛 멋진 네. 능력. 이게 벤피카에서의 경기들을 보면 볼 순환, 전개, 전환, 중거리 원래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2선, 3선을 되게 활동폭 넓게 오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선수고. 맞아요.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서 이제 링크라는 팀으로 맨시티를 꼽았는데 또 최근에는 리버풀 얘기도 있긴 합니다. 리버풀이 확실히 중앙 자원들이랑 링크가 많네. 이게 또 언론도 그 리버풀의 절실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리버풀이 얼마나 진실되게 행동하느냐가 문제겠지만 근데 리버풀은 대신에 그 변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 리버풀은 뛰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이다 네, 한다면 왠지 리버풀이 정말 가까이 간다면 그건 여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어느 선수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명 남았는데 한 명은 크로아티아의 골키퍼 도미니크 리바코비치. 최고죠. 네. 그바르디올보다 저는 더 주목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6강, 8강, 일본전, 브라질전의 영웅은 리바코비치였어요. 근데 리바코비치가 이번 월드컵에 증명한 거 저는 선방 능력과 2차 방어. 2차 한 번 맞아. 선방하고 다시 그 선방 자세 잡는 거랑 승부차기에 PK 너무 잘 막았지. 저는 그리고 리바코비치가 대표팀에서 실수했던 경기들을 중계를 해봤는데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네, 크로아티아 대표팀 다큐를 보니까 모드리치가 되게 많이 격려를 해줬던데 너 왜 실수를 두려워하냐? 괜찮다. 네 능력 보여줘라. 내가 이 얘기하는 거 너를 믿기 때문에 맞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로 모드리치가 키워낸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뭐 비교하기 진짜 너무 멋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비교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손흥민이 우리나라의 어린 골키퍼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뭐 예전에 박지성이 어린 골키퍼한테 가서 너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격려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선수가 스텝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크로아티아 매체 보도를 보니까 울버햄튼 링크가 난대요. 울버햄튼. 근데 개인적으로 조세사가 있는데. 조세사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를 사실 서브로 쓰기도 아깝잖아. 그러니까 네. 주전 그 울버햄튼은 더 지금 절실한 포지션이 많습니다. 사실 골 넣는 게 더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공격수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 황희찬이 해줘야 돼요. 황희찬. 네. 이처럼 해줘라.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링크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음 이제 곤살로 하무스. 아, 아니 하무스. 이번 대회 지금까지 결승에 누가 해트트릭 기록하는 게 아니면 유일한 해트트릭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호날두 대신 16강 스위스전 선발로 나와서 해트트릭 팀의 6대1 대승에 견인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증명한 거는 확실히 전보다 공중볼 자체에 대한 이 선수의 자신감이 좀 늘었고 골 냄새를 진짜 잘 맡아요. 침투 그러면서도 박스 안에서 유연한 몸놀림, 헤더골도 좀 많고 결정력이 좋고 무엇보다 스위스전에 이 선수가 좋은 경기력에 기능을 했던 이유는 압박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랑 할 때 이제 호날두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위스랑 할 때는 네. 하무스가 나왔잖아요. 그 압박의 강도나 스탠스 그 범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좀 많이 차이 났어요. 네. 그게 또 포르투갈에게는 좀 이루었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링크라는 팀은 원래는 뉴캐슬이었다가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또 강하게 링크가 납니다. 맨유는 또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매우 급하기 때문에. 근데 벤피카의 회장 후이 코스타는 바이아웃이 발동되지 않는 한 1월에 하무스를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음. 선을 좀 그어놨고요. 메트로에서는 바이아웃 금액으로 1,62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 쉽지 않네요. 네, 저 정도 이거는 금액이면. 굉장한 금액이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해야 되겠죠. 네, 하무스도 사실 이제 나이가 21세 이하에 또 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네. 맨유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 호날두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네, 이거. 그러네. 그런 그러네. 의미가. 그러네. 오히려 하무스가 경기력적으로 있어서 맨유의 궁합과는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지금 또 포르투갈 쪽의 보도를 보면 최근 벤피카가 새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아, 얘기도 그러니까 재계약할 거다. 나오고 네.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열 번째 선수잖아요. 하모스가 네.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아 벤피카의 위험이다. 아, 벤피카 그렇지. 엔소도 있고. 그래. 엔소도 있고 벤피카 하무스도 있고. 좋은 선수 많아요. 니네즈도 그래. 네, 벤피카의 위험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위험. 아 맞아요. 맞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10명 정도를 스카이 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할 월드컵 스타들로 꼽아봤습니다. 저 이제 오늘이 18일이에요. 네. 오전 3시. 한 그리고 2주 후면 시작이야. 뭐 사실 2주도 안 2주도 남았지. 아니야. 네. 일주야. 네.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 음. 리그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추후에 리그 재개 이제 체크할 때 뭐 부상자나 이런 것도 한번 쫙 이제 훑어서 다뤄드릴 저희가 할 게 테니까. 많아요. 네. 리그 세계 전에. 맞아요.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저녁 9시 반에 토트넘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일요일인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거치가 어떻게 될지 좀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